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어서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오전에 다시 또 기재부와 KDI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의 기초,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때문일까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그전에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연상시킨다고 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송초로 경선하면 임동호한테 진다. 임동호는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따져보겠고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임동호 출마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은 지방선거 개입은 권력 핵심부가 총괄 지휘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병원 공약과 관련해서 모 병원 공약을 좌초시키자 하는 논의도 있었던 정황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논란이 하나 벌어진 게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엊그저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울산시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쪽에서 만약에 송철호 시장한테 경선을 양보하고 물러나면 어떤 자리를 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어제는 또 입장을 바꿔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는 뭐고 그 보도에서 들었던 인터뷰는 또 뭘까요? 참 여지경입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하명 수사 혹은 청부 수사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커다란 사건입니다. 최고 권력 핵심부가 선거를 총괄 지휘하면서 사실상 선대본부가 되어 청와대의 비서실, 경찰,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를 총동원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입니다. 반드시 그 최종 책임자 몸통을 가려내어 가장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하면 뭐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또 혈안이 되는 그런 전략팀도 있고 한데 후보에게는 어마어마한 많은 이게 정보를 쏟아지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 담당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하명했다 또는 그것을 뭐 모의했다는 식의 언론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오늘 또 뜬금없이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요 관심사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차지영 교수 좀 복잡합니다. 네. 이런 이슈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그런데 먼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 먼저 지금 이제 문제는 수첩 관련돼서 번져 나오고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 김기현 시장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일종의 스모킹 건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시장 건 관련해서는 김기현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재모 병원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것이 자초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송병기 그러니까 부시장의 그러니까 이 선거 캠프 참모 시절에 적었던 수첩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타에서 탈락시키기 훨씬 몇 달 전에
적어놨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시장의 이거 공약에 대해서 일종의 청와대가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벌써 송철호 후보 측하고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송철호 당시 후보의 강력한 그 경쟁자였는데 그 경쟁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일종의 그 자리를 예. 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꼼꼼하게 나와 있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거치에 대해서 40번 가량의 거의 지금 이름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지금 그러니까 관건이 개입된 스모킹 건이라고 지금 아마 김기현 전 시장 측과 그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송병기 그러니까 부시장이 그러니까 그 울산시에서 그 국장까지도 재직을 하면서 예. 그리고 또 울산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돌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미리 지금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선거 핵심 참모로서 나름대로 선거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미리미리 핵심으로 체크해 놓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재갈령 참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국면으로 봤을 때는 스모킹 건의 냄새가 좀 슬슬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최갈량 참모, 그러니까 장자방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그렇죠. 네. 선거 참모 그러니까 브레인이다. 브레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써놨을 있는 것이다. 변수들을 미리미리 짚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태근 의원님, 검찰은 이제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청와대와 송철호 후보 간의 이런 어떤 은밀한 뭐 그런 소통, 거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라고 보는 거죠. 캠프에서 기획한 내용들이 업무일지에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이 청와대가 움직여서 예를 들면 산재 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비타당 조사가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 이미 7개월 전에 거기 써놨고 그다음 5월 달에 무산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자, 그거 그렇고 예. 임동호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말씀을 좀 관련해서 드리려고 좀 그러는데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참 그 아까 우리 김기현 전 시장 인터뷰할 때 보니까 머리가 쫙 빠져가지고 예.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저럴까. 원래 머리카락이 많았습니까? 그럼요. 1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더라고요. 예. 그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임동호라는 최고위원이 울산에 상당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고 당연히 울산시장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송병기 문건에 보면 후보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경쟁자인 사람한테 자리를 줘야 된다. 뭐 구체적인 뭐 동서발전 사장 뭐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 임동호 씨가 청와대 관계자들을 2차례 크게 회동을 합니다. 예. 첫 번째가 2017년 7월 달에 소위 같은 전대협 동기들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거기 임종석도 있고 쭉 다 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오고 갔던 뭐 오사카 총영사 이런 얘기가 처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농공 행상을 지들끼리 논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상황하고 다르게 2018년 2월 달에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납니다. 그때는 고배 총영사가 어떠냐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정확히 불출마의 대가인가라는 것들은 검찰이 밝혀내야 되겠지만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제기했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57조 5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예. 그리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요구했건 그거를 한병도가 제시했던 예.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불출마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이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임동호 최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전달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도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뭐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어떤 자리를 제안했으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이 수첩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금 수사 과정에 계속 공표 금지를 하니까 저는 약간 검찰이 트릭을 쓴다고 보는데 어떤 트릭을 쓰는 거냐면 저도 뭐 수사 입회를 많이 해보는데 예. 수사기관이요. 이런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거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면서 질문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갔다 온 분들 보면은 김기현도 그렇고 임동호도 그렇고 수첩 내용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임동호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당내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마 권유라든지 이런 거 그게 본인하고 직접 관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검찰이 보여주는 게 저는 아마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밖에 나가서 좀 얘기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사 방향을 저는 아마 하명 수사에서 이제 선거 개입 쪽으로 방향을 좀 틀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이 직접 하던 언론 플레이를 이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지금 봅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말기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정말 이 국정농단 때문에 예.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제가 이 정부에서 또 이런 뉴스를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유사한 것에 대한 의심이 또 빚어진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실이 하나이니까 진실을 밝혀야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불을 제대로 끄지 못했다. 좀 처음에 제대로 끌 수도 있었는데 못 껐는지 아니면 아예 끌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입니다. 청와대의 설명이 처음에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첩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받아서 예. 청와대 행정관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첩했다. 근데 이런 류의 청와대가 설명을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이 준 첩보를 받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서류로 만들어서 경찰청이 이첩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사안을 대하는 데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한 것이 아닌지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자꾸 검찰이 의심을 품는 것 같고 그래서 일파만파로 자꾸만 번지는데 검찰은 지금 공약을 청와대와 특정 시장 후보가 상의해서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특정 후보를 청와대가 찍어서 이 후보를 공천하라고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큰 파장이 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초반에 좀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어떤 부분은 해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대응을 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좀 섣부른 초반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만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의 증거 능력이 얼마나 인정되냐고 관건일 것 예. 같은데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같은 경우에도 그게 법원에서 대거 증거 능력이 인정된 거는 본인이 다 시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태도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저게 단지 참모로서 송병기 부시장의 계획일 뿐이었다면 그것만 가지고서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전체로 봐도 이게 정말 청와대가 몸통이 된 선거 개입이냐 아니면 어떤 선거에든지 통상 있는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냐. 특히 이제 정책이나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여당 후보들이 정보도 많고 또 실현 가능성도 실행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서 이 경쟁력의 우위를 갖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일이냐 이게 이제 쟁점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앞서 이제 우리 이 논설위 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긁어부스럼처럼 사건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예. 초반에 사실 검찰 수사 초반에 하지 않아도 되는 해명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해명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해명 이걸 끊임없이 마치 무슨 강박관념에 걸린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더 이 앞뒤가 말이 안 맞고 스텝이 꼬이는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초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정무적 대응도 굉장히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큰 구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권력층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오늘 또 추가로 고발을 했어요. 예. 저희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해서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 그런 혐의하고 부정선거죄인데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를 기획했다,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고발을 했고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 당내 경선 경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 경합 과정에서 직을 제안받았다라는 말은 임동호 전 최고한테 나온 거란 말이죠. 수첩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본선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자가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확정되거나 그쯤에서 경찰이 내사해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언론 발표가 그대로 돼요. 이거 이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된 겁니다. 저것이 이게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부분이에요. 대선 때. 어떻게 공약했냐면 산재병원, 공공병원을 공약하셨어요. 근데 이 산재병원과 관련돼서는 한국당의 공약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근데 이게 갑자기 산재병원에 관련된 이 내용이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것이 선거 바로 직전이었어요. 며칠, 5월 달이었거든요. 6월 선거인데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공공병원이라는 이런 것들로 다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올 1월 달에 보면 다시 또 산재병원으로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번은 통과가 안 되고 한 번은 통과가 되고 이랬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한국당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공약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산재병원 안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하신다고 했던 부분을 다시 또 이 송철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산재병원 다시 통과가 됩니다. 산재병원하고 공공병원은 좀 다르죠. 같은 겁니다. 공공병원의 형태. 이게 통과된 게 아니고 예타가 면제된 거예요. 예타가 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심사, 예비타당선 심사가 소위 말해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혁신형 공공병원이었다면 그럼 한국당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뀐 거니까 형태가. 그런데 울산 현재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이 왜 다시 산재병원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민중당의 국회의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본선에서 결국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약과 관련된 지원 아니었느냐. 이렇게 한국당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기재부하고 예. KDI를 예. 압수수색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나온 그 내용 때문에 관련.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그 김기현 시장이 얘기했던 산재 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기재부에서 KDI가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때 뭔가 분명한 의도 이거 안 되게 해라고 했다거나 그런 근거가 없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공공병원의 예비타당 심사 면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예.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차지원 교수 지금 이번 사건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국 관련 수사하다가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감찰 무마 중단 의혹을 들여다보다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수사하는데 이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수사 자체는 원래 울산지검에서 하던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검찰에서 울산지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은 이 사안 자체를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관건이 개입된 선거 자체가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지금 저항의 몸짓이 아니냐는 그러한 또 반대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있죠. 예. 아무튼 좀 빨리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좀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고 또 마음도 상당히 예, 심기도 피곤합니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